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변동성 장세에 대한 유통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유통주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신세계가 최근에 이제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네. 또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좀 변동성, 지난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만 보더라도 100포인트의 등락폭이 좀 있었는데 그 타겟이 대부분 봤을 때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경기 민감주들의 등락폭에서 좀 자유롭게 어떤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유통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유통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리테일 쪽에서의 종목들과 업종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통주라고 한다면은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8개월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이 판가에 대한 인상 부분에 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트나 신세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 온라인 쪽에서의 소비 부분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에 1월 달과 2월 달에 오프라인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 오프라인 쪽에서 피해를 많이 봤었던 이 백화점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늘어났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통주 안에서도 키 맞추기 부분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소매 쪽에서의 그 판매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360조 정도로 좀 측정이 되고 있어서 우선 소매 판매 쪽에서의 증가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백신을 유럽과 미국 작년 12월 말부터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 백신 접종을 전후로 이 말씀드렸던 리테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강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을 지금 시작한 상태에서 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더현대서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픈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 업종뿐만 아니라 이 유통업체,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표적으로 유통업체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올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00억 이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 쪽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 특화된 그 유통업체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월 말에 저희가 이제 변동성 장세 시작됐을 때 이슈로 저희가 잡았던 게 이제 기업들의 M&A였거든요. 예, 이제 기업들의 이런 야성적 충동을 누가 일깨웠나. 이게 존 케이스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유통업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턴어라운드 이제 올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특히 이제 이성훈 과장님께서 제시하시는 포인트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의 회복세를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자는 점 체크를 해주셨네요. 유통주에 오늘 상승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 예상은 어느 쪽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하락 예상 업종입니다. 단기 숨고르기를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연초에 정말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전면에 부각됐었잖아요. 예, 지금 숨고르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쵸. 숨고르기인가 어떤 뭐 조정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그전에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요. 또 아이오닉5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어떤 관련 기업들한테는 뭐 전기차나 관련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나 어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 부분이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됐던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이오닉5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뭐 계약이나 완판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미미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봤을 때는 숨고르기 쪽으로 좀 갔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월 달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 6.7%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작년 1월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6.6%를 좀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봤을 때는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한창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서 작년 대비해서 글로벌 도매 판매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월 대비해서는 줄어든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작년 대비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의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월 달이 올해 2월 달이 올해 1월보다도 이 글로벌 도매 판매가 떨어졌던 이유가 역시 뭐 영업일수도 줄어들었긴 했지만은 이 유럽 쪽에서의 락다운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 판매 대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3월 달 같은 경우에 2월 달보다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뭐 차량용 반도체도 좀 모자랐던 상황에서 약간의 수급적인 면에서 이 생산을 원활하게 좀 하는 부분이 그 전보다는 좀 약간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3월 달에 판매가 2월 달보다는 약간의 좀 비슷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주가에 선반영됐던 모멘텀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3월에 끝난 어떤 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뭐 그때까지는 좀 숨고르기 장세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다음 체크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되겠군요. 아이오닉5와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선반영된 측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플카는 일단 또 기아 쪽에서 자율주행 외의 부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흘러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자동차주 조정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핵심 공략주가 될까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롯데쇼핑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소비 심리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이 작년부터 진행됐었던 어떤 구조조정 효과가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좀 그 재무 가치로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개 넘는 어떤 오프라인을 그 매장을 좀 폐쇄를 하면서 몇백억의 어떤 재무상으로의 이익을 좀 봤었는데 올해도 한 70개 정도의 폐점에 대한 목표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재무적인 플러스 요인이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롯데쇼핑이 아예 그냥 계속 그 폐점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뭐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콕에 대한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인데 한마디로 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계속 좀 늘리는 구조로 가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면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지금 현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구조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은 올해도 이런 부분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계속 18만 원까지
전까지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롯데쇼핑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어제 종가로 12만 8,500원에 끝났는데 1차적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랠리가 나타났던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정배열 전환을 나타냈던 롯데쇼핑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장 경제 정상화 초기 단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유통주가 변동성 장세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주는 2월 글로벌 판매가 1월보다 둔화됐다는 점에서 단기 숨고르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구조조정 효과와 또 온라인 쇼핑 고성 장세, 하이마트 부분의 성장세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롯데쇼핑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